지난 82회를 보내고 난 뒤에 자 우리가 좀 이 세상에 아픈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뭐 그런 외국 이야기만 하냐. 지금 이 땅에도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대체로 또 이렇게 많이 얘기되는 것이 두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고 통칭 다문화 가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하나는요, 그 장애인들이더라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왜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당하는가 했더니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은요 대부분 직감적으로 투표권이 있더라고요. 투표권. 이제 곧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만 그러니까 어린이들 돕는 것하고 외국인 돕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또 여러 가지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입김이 세져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주민 노동자 문제 혹은 장애인들은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춥습니다. 뭐 요즘 그러죠. 소확행이라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프로젝트가 대선 캠페인에 큰 히트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 차별 끝에 차가운 곳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장애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차별금지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은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얘기니까 벌써 10년도 넘었습니다. 정확하게 15년 됐습니다. 근데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느냐? 아직도 계류되어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기독교 보수단체들이 그 정체성 문제 가지고 이렇게 딴지를 걷고 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 빼고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것도 편향된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의 문제는 인간 이해에 대한 문제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문제도 장애인도 결국은 소수자이거든요. 소수자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면 그것이 성정체성 문제든 무슨 뭐 감옥에 계시든 뭐 이런 모든 것이 동시에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게 차별금지법의 근본이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성소수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왜 차별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을 처음 발의할 때, 그게 15년 전에 그 입법안을 정부에 제출하면서 이렇게 그 전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연령, 피부색, 출신 민족, 출신 지역, 장애, 신체 조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한다. 이렇게 하면서 헌법과 국제인권 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발의문을 보고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국회 상임위조차 상정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기독교 보수단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소수자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말하는 것, 행위 자체가 차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옛날의 시대는
소위 갑과 을의 싸움의 시대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을과 병 혹은 병과 정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차별금지라고 한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그런 뜨거움이,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슴속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국회에 올라가도 상정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요걸 각도를 좀 달리하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든 말든 정말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소위 보통 이것을 그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캠페인을 좀 벌여보자는 겁니다. 그게 뭐 외국인 노동자든 장애인이든 이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그 생각을 좀 갖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요, 문제가 장애인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장애인을 보는 일반인들의 시선 자체가 훨씬 더 장애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무슨 어떤 희생이고 뭐 이런 게 그 무슨 배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적어도 그런 이 차별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소위 이주 노동자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한국 사람들이요, 해외 나가서 이주로 일한 지가 벌써 100년이 지났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저 남미에, 하와이에, 유럽에 가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고 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 온 사람들한테 똑같이 그런 차별을 우리가 어떻게 유산을 넘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친구들이요, 이 한국 땅에 희망을 가지고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험한 일들 여러분들이 안 하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제발 더 이상 우리가 그들을 어떤 모습이든지 차별을 해가지고 행패 부리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들한테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뭐 다문화 가정, 저는 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말 자체도 싫어요. 그 자체가 차별입니다. 차별. 그냥 단지 저는 그렇게 차별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훨씬 더 괴물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좀 더 우리와 같은 시선으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내 동생, 내 친구 만나는 그런 시선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고 장애인을 바라볼 수는 없겠나. 그렇게 좀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고쳐먹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좀 안 통해도 조금 기다리면 될 거거든요. 제발 그들을 정말 좋은 친구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이 겨울 한복판, 겨울을 정말 힘들게 버티고 있을 이주 노동자 가족들에게 여러분 따뜻한 차 한 잔만 나눠드릴 수는 여유는 가지고 계시죠?